자, 이번 시간은 지적 측량, 그 다음에 적부 심사 등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량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소위 이제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이라는 개념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이제 면적의 측정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좌표, 경위의 측량 방법 이런 표현 썼었고,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측량이라는 것은 각 토지의 면적, 경계 등을 획정하는 과정, 이게 이제 세부 측량이 되게 될 텐데, 기초 측량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세부 측량에 관한 주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측량이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세부 측량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일단은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 자, 지금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자, 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선을 긋는 과정을 가리켜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번 부여 방법 할 때요, 지번 부여라는 얘기를 할 때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의 준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 겁나 복잡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행축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때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확정하는 포인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지적 복구 측량, 자, 요거부터 가볼까?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은요, 이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소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호호호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을 가리켜서 바로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도해 지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지도가, 지적도 혹은 임야도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에서 전체를 다 동경, 북이 이런 식으로 좌표로 경계점 좌표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을 가리켜서 지적 재조사 측량. 이건 이제 국가에서 돈 되는 대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존의 그림과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기존의 지적도나 임야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도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앞에서 복구라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하게 된다. 이런 거 공부했었고요. 측결 등증 등을 통해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한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게 되면은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복구 측량. 그래서 이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복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량을 해서 뭐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적 재조사 측량에 따르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비치를 하는 방식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복구 측량까지.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토지 이동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9개 중가요? 자, 바로 8개군, 8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것이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 말속, 요렇게 총 8개 항목의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뭐라고요? 토지의 이동. 주로 앞에서 공부할 때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화가 있으면 신청 또는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뭘 한다? 바로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나온 표현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새롭게 정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상을 변경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그 등록상을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예, 새롭게 토지를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청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겁니다. 경계를 어떻게 잡고 면적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의 의미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하나 이슈. 자, 우리가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 지목이 임야일 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되고요. 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토지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을 지적공부로, 자, 또는 지적도로 옮기는 과정을 가리켜서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도 측량,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야도라든가 여기에 이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할 테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지적도로 옮길 때는 0.1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때도 측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텐데, 합병은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문제 제일 쉽게 구성할 때 합병은 따로 어떻다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병은 따로 어떻다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측량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경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목 변경도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축척 변경, 정정, 그 다음에 말소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하면 앞에서 따로 이건 공부할 주제인데, 당연히 축척이 변경되면은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테고요, 경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해야 될 테고요,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 거, 직권에서 등록하는 경우, 신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정정을 하기 위해서 잘못 입력이 되거나 등등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측량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자, 어떤 토지가 집안 침하로 인해서 바다가 됐으면 어느 부분까지 잘라낼 건지 하는 요것도 측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측량하지 않는 것이 지목 변경하고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요. 해서 이 정도를 가리켜서 보름다 이동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측량하는 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복구 측량, 확재복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측량해야 되고요. 토지 이동 종목이 무려 8개가 있게 되는데,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합병, 이 두 가지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확제복에 이어서 이동, 이렇게 얘기하죠. 확제복에 이어서 이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측량을 가리켜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목적을 한 측량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확제복이나 이동, 확제복, 이동 등에 있어서 이런 측량 결과를 누가 측량을 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해서 민간 기관에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측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적공고에 반영이 될 때 똑바로 측량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측량 결과 별 문제가 없게 되면 그 내용, 이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지적공부에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확제복, 이동해서 이동 중에서는 지목 변경이라든가 합병은 제외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경계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한 측량, 이걸 지적 현황 측량과 지적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은 건물 짓기 전에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계 복원 측량의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 복원 측량의 의미가. 자, 지금 이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럼 남의 땅에다 건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을 경계 복원 측량, 말 그대로 경계를 복원해 보는 측량. 그래서 토지 위치를 확인하고요. 예, 그리고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죠. 갈 길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만 건물을 지으면 된다. 이게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은 그 다음 단계인데요. 이 경계 복원 측량 등을 통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지적도, 임야도 이런데 건물의 위치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지금 이제 도면의 등록상에서 제축 색지경지라고 해서 제명, 축척, 색인도, 치치치, 경계, 지목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한다. 그래서 지적 또는 임야도를 보게 되면은 뭐가 표시가 된다고요? 제축, 색지경지, 그 중에서 치치치, 건물의 위치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자 보니까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도에 똑바로 표시가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측량. 그래서 굳이 개념을 잡으면 이러지기야 토지를 중심으로 경계를 확인해 보는 측량을 가리켜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건축물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건물이 똑바로 위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서 이 두 개 측량은 그냥 위치를 확인하는 목적이지 이걸 따로 이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고 자식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확제복 이동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해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과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이 경계 복원 측량, 그리고 지적 현황 측량.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지적 확정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요 두 개가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신도시 만들고요. 새롭게 선을 획정을 한다 또는 확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적 확정 측량은 신도시 만들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한 후에 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게 더럽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앞에서 아까 우리 몇 개 말장난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겁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험장에서 맞춰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까 내용 설명드리고 지문 설명드리고 해도 그런가 보다 이 정도의 내용이지 시험장에서 쉽게 때려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외울 게 많은 영역이긴 하지만 이건 외우면 외운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이런 데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제복 이동,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런 식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종류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측량의 절차라고 해서 제일 먼저 지적 측량의 의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포인트가 되는 건요. 안 되는 거 외우셔야 돼요.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검사 측량은 지자체,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알아서 하는 측량이 뭐가 된다? 검사 측량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은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서 이미 지적도 임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이 좌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국가가 알아서 하는 측량, 국가가 알아서 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나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게 되는 지금 뭐죠?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할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 아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측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에 불과한 것이지 결과물이 아니다. 해서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적 공부에 복구 자료할 때 아닌 걸 고르시오 했을 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그래서 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량을,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시험 지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가 되는 것,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앙지적위원회 요 정도에서만 국토부 장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거의 나올 일이 없었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까 지적정보의 보존 이런 데 나오긴 하는데 큰 이슈는 안 되니까 비워버리고 자, 기억하실 쟁점이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요거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나머지 모르면 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미 문제에서요. 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해서 바로 자 계획서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지금까지 문제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요. 국가가 알아서 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 시도지사 등이 알아서 하게 되는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의뢰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지적 측량 수행자, 이 계획서를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걸 과거 시험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릭을 썼던 바가 있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사이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다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검사 측량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이 내용을 지적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울 건 또 검사 측량 안 하는 거. 아까 경계 보건 측량이라든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다. 왜? 지적 공부의 이 내용 자체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 측량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외울 게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것.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고 제출은 지적 소관청. 그다음에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는 게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야? 바로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보셨어요. 해서 나중에도 가능하면 이 얘기 위주로 끊어서 가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읽어만 보면요. 이게 독이 되거든요. 보면 알 것 같고 외운 건 거의 없고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 외워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주제 네 번째 주제가 측량기간 검사기간이라는 거. 자 지금 이 측량기간 검사기간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조문 그대로 출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법조문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먼저 측량기간 검사기간을 측량의뢰인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의를 한 경우가 있다. 그럼 측량기간
4분의 3이고요. 검사 기간은 4분의 1. 지난번 시험에서 5분의 3, 5분의 1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될 테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로 크게 대별해 보는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앞에서 지적 기준점을 우리가 패스하고 넘어왔는데 어떤 동네에다 측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네가 넓어가지고 기준점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지적 기준점을 활용해서 바로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간단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뭐냐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자 보니까 15점 이하인 경우 4일을 가산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의미가 이런 식이에요.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설치하지 않는다. 측량 기간 그리고 검사 기간.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를 가서 보게 되면은 일단 15점 이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4일을 어떻다 가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4일을 가산한다는 얘기는 9일에 8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5점을 초과한다. 그러면 기존의 4일을 가산하고 자 그리고 나서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또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장이 너무 좀 지저분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최근 시험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다시 갑시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으면 5일에 4일,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5점 이하가 되게 되면은 4일을 가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봐요. 지적 기준점이 15일 이하인 경우 4일을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상당히 피곤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4일에다가 4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점에다 어떻다고요?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계속 이걸 보시고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문장을 보면 볼수록 개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는요, 뭐 19점일 때, 23점일 때 이렇게 사례형 문제는 16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만 갖고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극단적인 경우의 수를 갖고 문제를 풀어보고 근데 문제는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공부에 가실 때 기존에 있던 거라도 똑바로 외우자. 기존에 있던 것도 거의가 양들이 많아서 외우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기간을 합의하면 자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이렇게 돼 있었고요. 합의를 하지 않고 지적 기준점 설치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지적 기준점을 그대로 활용하면 자,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5점 이하가 되게 되면 일단 4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9일에 8일이란 얘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그 4일을 한번 가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과하는 4점마다 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해서 대단히 까다로운 파트에서 꼼꼼히 보면 기억이 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만만치가 않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측량기간, 검사기간. 그래서 출제 이슈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 의뢰할 수 없는 것,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의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거,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세 번째,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는 게 경계 복원 측량, 토지의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이라고 해서 자 보게 되면은 합이 있으면 측량 기간 4분의 3, 검사 기간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합이 없고요. 지적 기준점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가산한다. 15점 초과할 때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측량기간, 검사기간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법조문 순서, 법조문이 이렇게 문맥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문맥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내용을 알더라도 이 지문을 보면 볼수록 헷갈리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고 복잡한 부분을 지난번 시험에서는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에 될 게 지적위원회 관련한 주제. 이 지적위원회 문제도 쟁점도 지금 이제 최소 한 문제 정도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지적위원회. 자, 국토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요. 시도 단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아까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거든요. 시도지사 등이 검사 측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르거나 또 뭐 같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되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어떻다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게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딱 한 가지 합니다. 바로 적부심사 요것만 담당을 하고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재심사라고 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구성하는 영역을 패턴을 보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 대놓고 물어봅니다. 어디에다가 적부심사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지난번 문제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성에 대한 심의결 지적기술자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등을 의결한 데서 틀리게 뽑아놨다고 해서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적부심사 청구상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어떻다?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외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담당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을 외우실 수는 없고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올인원 하나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상에 대한 심의 의결 요것만 하게 될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외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담당을 하게 된다.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거의 지금 5년 동안 산업 문제 나왔을 겁니다. 아주 도배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땡겨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일단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셔야 돼. 중앙정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시도 단위의 지방지적위원회,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 뭐가 된다?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거. 요거 기본 틀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 축척변경위원회 시, 결, 청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요 근래 문제는 아닌데 과거 한참 유행했던 문제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재심사 등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뭐라고요? 시, 결, 청 등을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내용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그래서 요게 거의 한 문제짜리예요. 해서 지금 이제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 그리고 시결청이라고 해서 바로 나중에 시결청 일단은 이거를 한 번에 못 외운다니까요. 해서 시결청을 일단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 살을 붙여서 접근을 해가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잡다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위원, 뭐, 임기 같은 거 잡다한 얘기인데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따로 외울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앞에서 자, 공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만 임기 3년이고 나머지 다 2년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그때 이제 위원회 임기 2년이고 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명제들도 구성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좀 주의하실 게 정족수 얘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지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어떻다 의결되게 된다. 이게 문장호흡이 상당히 길거든요. 상당히 문장호흡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틀리게 나오곤 할 때 겁나 짜증나요. 대충 맞는 것 같은 느낌. 해서 모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정도가 될 테고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얘기, 손을 댈 수 없고, 회의는요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엽기적인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하실 주제가,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요, 이 내용을 자, 바로 이해 관계인 등에게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지금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5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해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그래서 소리 이렇게 가야 돼. 이걸 이제 백날 생각하면 헷갈려버려. 나중에 어느 쪽이 5일이고 어느 쪽이 7일인지 헷갈려. 앞쪽이 5일이고요. 뒤쪽이 7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회의의 개최라고 하는 것은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 자체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바로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자 전까지 통제되고 7일 이내 통제. 그래서 요 근래 문제는 아닌데 전통적으로 자 7일 이내 통제, 이게 출제 이슈였어요. 그러다 최근 문제에서는 5일 전까지 통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제를 7일 전까지 통제, 이렇게 해서 착각을 유도했습니다. 자, 이 7일 이내 얘기는 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냐면, 이 중간에 제가 설명 하나도 안 드렸어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지문에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 전반을 다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 과정, 뭐 며칠 내 이런 것 자체를 빠져물을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 포인트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과거 7일 이내 통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뭐가 된다? 7일 이내 통지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많이 내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한번 장난을 치는 거야. 바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서 말장난했던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가 바로 적부 심사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적부 심사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데, 구조적으로 뭐라고요? 구조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문제 통해서 제척기간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얘기를 보는데 이것도 비우셔야 돼요. 오히려 아까 우리 제일 어려웠던 게 확제복 있었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 복구 측량, 이동이 있었죠? 합병하고 지목 변경 제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슈 삼았던 것 중에 저런 게 존재했었어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거, 경계 복원 측량,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경계 복원 측량,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외울 게 많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외우시게 되면 딱딱 떨어지는 그런 영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고 7일 이내 통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트릭 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개 치고 넘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걸 쉽게 대비할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도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거, 등록상 네 가지, 아까 뭐가 있었죠? 표시. 라고 하는 거, 권리, 그 다음에 규제, 그리고 가격.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뭐 5개 중에서 한 3개 깔아버린 적도 있었고요. 그건 외울 수 있거든요.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외워서 휴부를 봐야 되고, 아까 이제 어려웠던 게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적 측량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요. 문제 가지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